친일 역사관 논란을 낳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사로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와 우원식 국회의장, 야 6개 당이 정부 주최 경축식에 불참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시는 대로 반쪽짜리 경축식임에도 정부 경축식만 비춘 신문은 조선일보입니다. 신문들은 양비론을 폈는데요.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을 두고 이승만을 어떻게 친일로 몰 수 있는가, 자신이 밀었던 독립기념관장 후보가 안 돼서 저러는 것이라는 식으로 비판했습니다.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는 독립기념관장 인사 논란을 조기에 진화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다가 사태를 더욱 키웠다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윤석열의 대한독립 만세가 어제는 대일본 제국 만세로 들렸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김용민.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통일 비전과 통일 추진 전략을 보겠습니다. 자유가 박탈된 동토의 왕국, 빈곤과 기아로 고통받는 북한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돼야 한다라며 통일 대한민국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식 자유의 깃발을 지켜든 흡수 통일 추진 선언입니다. 흡수 통일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공식 방침인데 이와 충돌됩니다. 이래놓고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연설에서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흡수 통일하겠다는 상대방과 누가 대화를 할까요? 아무리 적대적인 북한이라도 과거 정부는 대화를 하려 할 때 절차와 형식, 분위기 조성이라는 걸 했습니다. 전두환조차. 북한도 살다 이런 남쪽의 지도자는 처음 봤을 듯 싶습니다. 김용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계좌 추적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오다가 전 사위 서 씨가 타이 이스타젯에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서 씨가 취업한 다음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생활비 지원을 더는 못 받게 됐다면 서 씨의 월급과 주거비 지원 등 타이 이스타젯의 각종 지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윤석열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아버지로 여긴다고 했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수사하고 있네요. 김용민. 검찰의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추석 연휴 전까지는 김건희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무혐의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민간인이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적용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김건희를 기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하지만 서초동 기류는 어쨌든 무혐의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원석 검찰총장, 이 수사가 적법했는지 수사심의위원회를 가동할까요? 귓가에 내가 권력 잡으면 알아서 다 한다라는 김건희의 말이 아른거립니다. 김용민.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판매 대금을 늦게 정산해 주는 탓에 은행에서 연 6%에 달하는 고금리로 먼저 돈을 빌린 다음 정산받아 갚는 입점업체의 선정산 대출액이 4조 원을 훌쩍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정산 주기를 단축시킨다고 했지만 지연 정산 구조는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를 웃도는 플랫폼 중개 수수료에 대출 이자까지 소상공인이 이중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플랫폼 업체는 판매 대금을 예금에 넣고만 있어도 이자를 두둑이 챙기는 게 현재 구조지요. 윤석열에게 선정산을 이야기하면 그게 어디 있는 산이냐라고 물어보겠지요. 김용민.
청년들의 제조업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제조업을 제치고 20대 취업자 수 1위를 기록한 업종은 숙박, 음식점업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6월 1년 동안 20대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약 5.8%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제조업은 취업자 수가 약 8.8% 줄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조업의 경우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해 정주 여건이 좋지 못하고 높은 업무 강도로 이른바 3D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도 그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우리가 쉽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조업이 튼튼했기 때문입니다. 제조 산하가 필요한 시점, 제조업 산하도 필요해 보입니다.